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조혜진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두 분 사이에 좀 케미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좀 싸우다 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괜찮았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예, 좀 반가웠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첫 주제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인데 뭐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있고 반대로 미일 사이에서 들러리 외교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다자 회의 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한미일 정상만 만나는 건 첫 단독 회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두 분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많은 그 정부 그다음에 저희 여당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지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실은 그 일종의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 러시아 해체 이후에 미국 1극 사회에서 예. 지금 중국까지 포함된 2극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예. 서로 간에 이념적 자국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다음에 예. 헤게모니를 지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거 갖고 언제까지 그냥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치 동맹을 구축을 해서 한미일이 저렇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향후 우리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의 이제 별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이 포멀하게 이루어지는 것 말고 예. 우리식으로 치면은 뭐 집에 초대해서 식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은밀하고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삼국 정상이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논의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외교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묘미를 좀 만들어줬다. 사적인 그 친교의 시간을 갖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까지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면, 그다음에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일 관계, 뭐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소위 그 헤매는 일이 없도록 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국제 호갱이다, 예. 퍼주기 일변도다 이런 예.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진짜 신냉전에 총알바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현한다고 미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런 말도 못했거든요. 일본이 심지어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표기했는데도 항의 한 번 안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경제 교류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데요. 8월 달만 해도 수출이 30%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중국하고 수출도 줄어들고 교역량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일본하고 손잡고 그냥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인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하죠. 예. 한미동맹이 있으면 됐지. 왜 일본하고 껴서 우리 한국이 들러리 서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자, 지금 두 분의 평가는 이제 일단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뭐가 맞다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이 성과를 어쨌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러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인다. 그리고 범지역 협의체로 이제 더 진화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과연 이것의 지속 가능성이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야당이 이 예. 회담을 폄훼하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이제 내년 가면 기시다 총리 임기도 다 예. 된다. 후년 1월 되면은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바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권들이 건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뀐다 했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각국의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예. 세계 국제 정세도 사실은 그 중국이 시진핑 체제 이후에 무슨 중국 굴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각국들은 미국은 일본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옳은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에 따라서 리더십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임기가 다 됐으니까 다음 정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미리 그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벌써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있는 일들이 이제 각국마다 생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먹혔느냐라는 화면 하나 띄워놓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뭐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와서 혼밥했던 그 논란 이런 거 띄워놓고 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를 놓고 북한의 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저쪽에 지도부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와라. 예. 국제사회로 나오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너네 경제 발전 시켜주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모두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지난 몇십 년간 계속 해왔지만은 안 해. 그냥 결국에 우리 헤맸던 거예요. 시간 네.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할 건가? 저는 뭐 국민들이 바로 정리해 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의 관계나 중국 경제 문제를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예. 냉정하게 한번 봐야 돼요. 예. 과연 중국과의 교역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질 내지는 경제 규모가 예. 우리가 계속 뭐 최대 교역국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매달려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옳은 건가? 저는 예. 이미 중국 경제가 한 단계가 지나기 때문에 그 체질이 우리 경제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 최대 교역국으로 마저 갈 수 있는 예. 구조가 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나옵니다만 부동산 때문에 뭔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마냥 이 인근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중국에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오히려 지금 큰일이 사실 생긴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도전은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이제 더 올라서느냐 예. 이 여부 아닙니까?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예. 그다음에 자동차,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IRA 법이나 이거 직결이 돼서 한국 경제가 기우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될 게 이 IRA 법에 우리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력을 따냈어야 되고요. 예.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반도체 문제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본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경제 성과나 외교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들러리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 경제계에서도 합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백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이제 수입이죠니까 안 받아줄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 실리 외교를 해야 될 시기에 이념형.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은 나쁘다, 북중러 한편이고 우리는 한미일 한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옛날식으로 그야말로 20세기 초반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야 예.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신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체가 있으면
척추, 백본이 제대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팔다리는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팔다리 이 척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척추는 세워놓지 않고 그냥 팔다리 먼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뭘 얻었느냐. 예. 이걸 보면 저는 너무 야당이 지금 편마기에서 너무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 지엽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난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89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전기 자동차,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간재 수출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교역량도 늘어나고 민주주의도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큰 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철저히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에게 퍼주기 줄서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분 다 이제 뭐 국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똑같이 하시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변수라고 하면 한일 관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오늘 아침 이제 국회에서 양당 대표의 말을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이제 의제는 올라가진 않았던 거죠. 일단은 뭐 확인 일부 예. 보도에 의하면 예. 의제에 올라가지 않고 예. 일본이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뺐다. 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글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IAEA 검증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가 지난 정부 입장이었어요. 그게 예. 왜 지금 와서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하는 거는 무슨 심지어는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척추를 세워야 되는 판에 너무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유독 일본 앞에만 서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뒤로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유를 말씀을 하시는 그 당당함을 일본 앞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해라고 동해를 표기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데도 거기에도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한일 간의 역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전 세계적 위상이 있고 네. 국격이 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국익 외교의 기본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이제 미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 얘기도 준비를 저희가 한 게 있어서 다음 얘기는 우리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장과 회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검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비회기에 해라.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이 상황이 이제 여야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짜장면입니까?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부정부패 혐의로 얼룩진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질서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당대표께서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보면 바로 드는 생각은 이제 먼저 김영배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장대로면 영장 청구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8월 임시국회 기간이고 9월에는 또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의힘 쪽에도 계속 이제 오늘까지도 요청을 예. 한 게 예.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 24일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현안들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기를 예. 이 월말까지 한 며칠을 비워주시면 예. 그때 필요하다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비회기를 보장해 주겠다. 예. 특히 이제 검찰이 그동안 하도 우리 방탄 그래서 예. 우리 방탄할 뜻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거기에 응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조금 전까지도 지금 응하지를 않아서 지금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는 22일 날 내일이죠. 열기로 합의를 봤다가 예. 갑자기 뒤집는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 안 되면 예. 그러면 다른 법안 처리를 포기하고라도 수앱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25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수앱 법만이라도 처리를 하고 회기를 25일로 끊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이 오히려 자신이 있으면은 비회기 때 청구하면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벌써 당장 다음 주라 이제 어떻게 아니,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위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1호 혁신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체포동의안 그 특권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 의총통해서 다 추인하고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는 무슨 비회기 얘기 나오고 그 국회 와갖고 본회의장에서 찬성 가부 결정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요. 그 안에서 뭔 일이 있길래.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자 혁신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다 그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동의한다면서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하면 되지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를 못 박으려 하느냐. 지금 현재 16일부터 결산국회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그 결산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면 결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물리적으로 검찰 보고 아무 때나 그럼 와가지고 체포 동의안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자 우리 알지만 지금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가서 검찰 수사 받았어요. 네. 마지막 뭐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갔었어. 예. 또 하나 검찰은 지금 그 수사 중인 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이잖아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나오셔서 법정에서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파행시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시기를 잡았는데 또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저희가 뉴스 봤더니 22일 내일로 예정돼 있던 이 법정마저도 예. 이 재판마저도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가지고 지금 못할 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돼서 마지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검찰이 확인을 해야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든 말든 하는 예. 건데 그런 과정도 없는데 지금 수사도 하기 전에 그럼 불러서 하라는 게 김영배 의원님. 근데 이게 억지죠. 1년 이상 지금 수사팀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고도 예.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예. 저는 참 희한한 게 검찰이 수사 실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예.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계속 정치적 공작만 하는 건지 예.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 건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에서 이제 공문을 통해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결국 매각도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백현동 건만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오히려 추석을 앞둔 딱 그 민감한 시기에 국민 여론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냥 추석을 정치 공작 앞둔 아니냐. 민감한 시기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예요. 사실
목표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은 예. 비회기 때 보내면 그냥 나가서 받고 아니 구속될 것 같으면 구속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기가 떳떳하니까 출석하겠다는데 굳이 그거를 딱 시기를 맞춰가지고 추석 앞두고. 근데 이거 예. 이제 양당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8월 이거 이제 국회 일정 회기 일정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뭐 이럴 수는 지금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22일 날 회기를 열자고 8월 달 예. 회기를 잡았다가 한번 뒤집어진 거 봐서는 그냥 정치 공세를 하자 이렇게 예. 좀 아주 마음을 먹으신 거 아닌가 각 이런 우려가 당의 이제 드는데 속내는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9월 달은 지금 이제 8월 달과는 별개로 예. 의사일정 합의가 됐습니다. 9월은 했죠. 예, 9월은 이제 정기국회 예. 이제 9월 달까지는 일정이 쭉 잡혔고요. 예. 8월 달에 이제 일주일 정도, 예. 그러니까 8월 한 27일부터 네. 31일까지 네. 회기를 저희들이 이제 비회기로 만들어서 네. 검찰에게 언제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9월 부탁드릴게요. 1일부터 네. 실은 정기국회가 있는 것은 법적인 사안이에요. 그건 네.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년도에 썼던 거, 금년도에 썼던 거 결산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결산해야지 그거 안 하고 그럼 회기를 비워두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진술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시기에 딱 특정해가지고 민주당이 시켜라,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일부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뭐 메뉴 내가 마음대로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식당도 고를 거고 예.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도돌이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오국석 코너 오후 한 컷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게 보시죠. 이게 웬 침대 사진이냐면 이게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이제 숙박 논란 있었잖아요. 이제 야영제에서 안 자고 왜 생태 탐방원에 가서 잤느냐.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책임자들은 모두 자면서 이곳을 지키면서 부실 잼버리 잘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숙소에서 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코멘트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거는 뭐 그 잼버리 대원들 그 고생하는 거 같이 체험하면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그 여름 휴가 가듯이 좋은 데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야 누구든 이 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여가부, 최소한 여가부 그리고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께서는 국민들한테 이 부족했던 거, 예.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예. 생각입니다. 참 무책임의 극치지요. 예.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무장관이 휴가지에서 자는 것처럼 저렇게 참 참담한데요. 거기다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해명은 신변 위협 때문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총리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셨겠습니까? 좀 이 정부는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없어요. 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장관도 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좀 예.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김 장관 뭐 거치 관련 얘기는 뭐 정부 여당에서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못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예. 저는 글쎄 이게 뭐 장관이 하나가 그 잘못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본인이 느꼈던 거, 그다음에 여가부가 준비해 왔던 것도 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알겠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입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정아 의원,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